Won't you please excuse my frankness, but it's not my cup of tea. 우리가 흔히들 떠올리는 엘튼의 대표곡은 4집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특히 4집 타이니 댄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같이 나온 리본도 굉장히 좋은 곡이고, 그 다음 5집에서는 로켓맨이 나오고, 그 다음 6집에서는 크로커다일 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음악은 프로그레시브한 면을 보여주다가 오케스트라를 붙였다 뗐다가 로큰롤에서 팝으로, 그리고 컨트리를 냈는데 포크 음악을 또 내기도 하고, 노래의 주제도 한없이 다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은 그냥 엘튼 존인 거예요. And the shout that leave on, and the shout me a gut man. He shall believe on. Get back on the cat, living in the city ain't where it's at. It's like trying to find gold in a silver mine. It's like nothing is gonna be a long, long time. Touchdown brings me round again to find not the man that think I am at hom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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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rocket man. While Mona Lisas and Mad Hatters, sons of bankers, sons of lawyers, turn around to say good morning to the night. Your eyes have died, but you see more than I. Then you're a star. 본인부터 대중음악 관련한 거의 모든 장르를 섭렵했으니 이런 다양성이 결국 엘튼 존을 50년간 최고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엘튼 존은 노래만이 아니라 그 비주얼로도 유명세를 얻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상대적으로 얌전한 옷차림이지만 당시에는 엘튼의 화려한 치장이 또 하나 엘튼의 볼거리였어요. 옷도 옷이었지만 특히 안경, 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안경들인데 저는 이것도 엘튼의 소심한 성격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블루솔로지 때부터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했다는 엘튼인데, 안 그래도 뭐 피아노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공연에 볼거리가 딱히 없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화려한 치장이었다고 해요. 이후로도 엘튼이 쓰는 안경의 종류만 4,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글램록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런 엘튼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다음에 나온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앨범. 이건 엘튼의 커리어를 통틀어서도 이견없는 베스트예요. 더블 앨범인데 버릴 게 하나 없는 명반. 여기서 Candle in the Wind, Benny and the Jets, Goodbye Yellow Brick Road, Saturday Night's Alright for Fighting이 다 나오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들보다도 오프닝 Funeral for a Friend 그리고 Love Lies a Bleeding으로 이어지는 파트에서 가장 소름이 돋아요. Your candle burned out long before your legend ever did. I'm nowhere soon, yeah, now I'm ready and I'm back to say no. Benny and the Jets beyond the evergreen road.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는 도시의 삶을 끝내고 시골로 돌아가는 이의 이야기를 담았고, 캔들 인 더 윈드는 마릴린 먼로의 죽음을 보고 쓴 곡이죠. 엘튼 노래는 항상 가사랑 같이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앨범에서도 서곡이 나오다가 소프트락,
하드락, 뭐 가지가지 합니다. 여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집부터 함께한 프로듀서 거스 더전의 공도 정말 컸고요. 이전에 로켓맨에서 슬라이드 기타로 우주 같은 느낌을 낸 것도 거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곡의 분위기에 맞춰서 악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엘튼은 피아노만 치고 후속 작업을 맡길 수 있었고요. 앨범 전체적으로는 뭔가 영화 속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시간 나시면 앨범 전체를 다 들어보시기를 권할게요. 이 앨범은 3천만 장을 팔면서 엘튼을 동시대 최고로 올려놔요. 계약 때문에 이후에도 거의 쉬지 않고 앨범을 내게 되는 엘튼 존인데 이후에 나오는 카리브 앨범도 물론 큰 성공을 거두고 그렇지만 이후에 나오는 앨범이 또 한 번 초대박을 터뜨려서 상대적으로 묻힌 앨범이 되고 맙니다. 자, 캡틴 판타스틱 앤 더 브라운 더트 카우보이. 엘튼이 최고가 된 뒤 자신과 버니의 성공을 향한 여정을 담은 그런 자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죠. Captain Fantastic. If you ask how I am, then I'll just say inspired. If the dawn of the rose is the dawn in your side, then you better update if you haven't yet died. Someone saved my life tonight, sugar bear. You almost had your hooks in me, didn't you, dear? 당장 1번 트랙인 동명의 수록곡부터 엘튼과 버니의 성장 과정 그리고 만남을 담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버니의 가사들 중에서도 이 앨범의 가사가 가장 가슴에 와닿아요. 실제로 버니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라고도 하고요. 본인들의 인생을 시적으로 담아낸 거니까 퀄리티가 나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노래를 들어보시면 노래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설렘도 느껴지고 그래요. 노래 하나보다는 앨범 전체로서의 감상이 더 큰 앨범인데 그래도 대표곡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Someone Saved My Life Tonight. 이 노래는 음악을 접을 뻔했다가 되살아난 엘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사실 엘튼은 나이 21에 이미 한번 결혼을 할 뻔했어요. 린다 우드로라는 여자와 약혼까지 했는데 뮤지션의 길을 걷기로 하면서 결혼 직전에 파혼합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게 자신의 정체성 혼란. 분명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성애자의 연애와는 뭔가 달랐대요. 엘튼이 그렇게 욕구를 보이지를 않았고 제가 해석한 걸로는 정말 사귀어야 돼서 사귄 느낌? 이 시기에 엘튼 존은 아무래도 사회적 압박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엘튼의 커리어는 신인에서 그대로 끝장이 났을 거예요. 엘튼이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도 않았을 거고 린다 또한 엘튼이 음악을 관두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원했다고 하죠. 실제로 엘튼의 주변인들은 이 결혼을 모두 탐탁치 않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블루솔로제 멤버였던 롱 존 발드리. 같은 게이로서 이미 엘튼의 성 정체성을 짐작하고 있었고 설득 끝에 엘튼을 꺼내는 데 성공한 게 다 롱 존 발드리의 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사에 나오는 슈가베어가 바로 자신을 살려준 롱 존 발드리를 부르는 감사의 호칭인 거죠. 엘튼은 이 시절에 자살 시도까지 할 만큼 불안에 떨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의 근원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 엘튼은 이후로도 한 차례 이성과 결혼을 하고 양성애자 선언을 하는 등 그 정체성의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사실 전 그래서 엘튼의 삶을 한마디로 불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함은 결국 긴 시간이 지나서야 해소가 되죠. 이 시절에 엘튼 존은 파는 것마다 대박을 내는 슈퍼스타였거든요. 싱글로만 발매된 곡들도 대박을 치고 버니와의 시너지가 절정에 달할 때인데 실제로 롤링스톤즈 독자들이 뽑은 엘튼 존 최고의 앨범 10개 중 8개가 다 이때 나온 앨범들이죠. 나머지 하나가 1983년에 나온 Tour of Zero 그리고 또 하나가 캡틴 판타스틱 직후에 나온 Rock of the West. Shine the light, won't you shine the light? Feel like tell me you're freedom, yeah. I love. Yes, I do. Double breaking my heart. I want to break your heart. Double breaking my heart. I like girl, what you want, if you want my world.
so sad. Why can't we talk it over? Oh, it seems to me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이 록 오프 더 OSTs 앨범을 마지막으로 엘튼이 드디어 앨범을 1년에 하나씩만 내기 시작합니다. 창작력도 많이 죽고 음반사도 옮기면서 앨범 사이에 좀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락스타라는 게 되고는 싶지만 막상 되면 힘들잖아요. 떠돌면서 공연을 반복하는 삶이 싫어 블루솔로지를 떠났는데 막상 스타가 돼도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앨범 내고 투어하고 또 앨범 내고 투어하고 단지 투어의 거리가 늘었을 뿐이죠. 이때 엘튼이 또 한 번 자살 시도를 하고 슬금슬금 약에도 손을 대는데 이거는 결국 엘튼이 80년대를 마약으로 완전히 날려먹는 계기가 돼요. 그 와중에는 또 양성애자 선언을 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튼은 실제로 동성애자,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타협한 게 양성애자 커밍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기점으로 엘튼의 인기는 하락세를 타게 되죠. 당시 세상이 그렇게 개방적이지도 못했고 마침 엘튼의 의욕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에 따라 결과물도 조금씩 하락세. 이 블루무브스를 끝으로 그와 함께하던 거스더전 그리고 버니 토핑과의 협업도 잠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락세가 더욱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죠.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자, 엘튼의 인생은 여기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게 돼요. 온전한 스타의 삶에서 멀어지고 이성과 결혼을 하고 마약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럼프를 겪다가 그 모든 걸 극복하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되죠. That the wind can turn the tide, and these shadows turn from purple into gray. Well, just